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호섭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현황 그리고 추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 향후 정책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주요국 증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 코스피가 주요국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위쪽 상단은 붉은색으로 일본 주가지수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약 300% 초과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베노믹스 당시의 개혁, 그리고 지속적인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최근 거래소 중심으로 한 PBR 개혁 등에 따라 일본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큰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 왼쪽 그림처럼 한국 상장 기업의 본질 가치는 현재 100인데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치가 90,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할인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업의 본질 가치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기업 가치를 PBR로 많이 측정하는데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이제 되느냐, 본질 가치 대비 그 부분은 자본 수익성, ROE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익 배수로 불리우는 PER, 기타 배당 성장률, 조달 비용 등으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왼쪽 그림처럼 이 한국의 PBR은 장부 가치 대비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비율은 1 내외로 매우 이제 주요국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 배수 또한 오른쪽에 PER을 보시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아마 ROE,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이 부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상장 기업의 ROE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도 다소 부족합니다. 한국을 보시면 오른쪽처럼 주요국 대비 이제 주주 환원율,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들이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도 주요국 대비 낮고 이익을 본 것 대비 얼마나 주주들에게 나눠주느냐, 배당 성향 역시 이제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측면에서 보면 그 한국 증시가 이제 지표로 이렇게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단 그림은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수익과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수익을 비교한 것인데, 미국 상장 기업의 순이익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 그 증시가 2009년과 2024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한 3, 4배 정도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상장 기업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섹터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증시를 보면 2009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고 테크놀로지 혁신과 플랫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의 시가총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성장성 못지않게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미흡한 기업 지배구조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이라든지 소액주주의 보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보면 이게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 순위가 5년 전에 9위였는데 여전히 8위, 9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한국과 비슷한 8위권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위로 주주 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기업 지배구조 순위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장기업 저평가의 원인을 계량적으로도 분석해 봤습니다.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수익성 둔화, 그리고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가 다소 열악한 부분, 그리고 기관 투자자 참여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이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열악한 요인들을 모두 해소해야 된다라는 배경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상장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하자,
그리고 투자자들도 보다 많은 이제 상장 기업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그리고 거기 뒷받침하는 거래소, 기타 유관기관의 인프라 노력을 뒷받침하자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증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그 장기간에 걸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참고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그 일본 거래소 중심으로 개편한 PBR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겠다라는 가치인 PBR 개혁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아베노믹스의 개혁, 세 가지 화살로 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대 재정정책, 구조개혁, 그리고 거래소와 금융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개혁, 스튜어디십 코드라든지 기업 준칙, 거버넌스 준칙, 그리고 거래소의 시장구조 개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벤치마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기업 가치란 무엇이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수익성, 성장성, 기업 지배구조, 또 외부 시장 환경,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기업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추진 방향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자발적인 자율공시 유도,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리고 투자자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밸류업 공시, 인센티브, 투자자 기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 대상이 누구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했고, 방법은 KRX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연 1회 정도를 공시하는 것을 권고했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은 투자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통해서 투자자 효용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의 큰 특징은 5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업 자발적으로 공시에 참여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과거 정보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업가치 제고 중심으로 공시하라는 것, 그리고 종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도 했던 공시들을 모아서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것들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상황마다 그리고 성장 주기마다 다른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이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의의를 제가 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장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6단계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기본 개요, 그다음에 현황 부분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스스로 평가해보고 주기적으로 평가해보는 소통, 그리고 이제 주주들과 소통하는 이런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현황 진단을 보시면 오른쪽처럼 사업 현황, 그리고 재무지표, 그리고 비재무지표. 재무지표에는 통상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 성장성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재무지표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현황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ROE를 지금은 예를 들면 5%인데 3년 동안에 높여서 10%까지 높이겠다. 그리고 비재무 목표는 기업 지배구조 점수가 대체로 낮은데 중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목표에 맞는 그런 계획 수립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자본과 자산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기업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렇게 공고된 내용을 투자자와 다양한 형태로 소통함으로써 기업 이제 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이제 디테일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이 작성 주체는 기업 안에서 이제 IR 담당 부서라기보다는 이제 재무와 전략 담당 부서가 주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공시, 그리고 연 1회 공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말씀드려서 보시면 이제 조금 스킵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이 부분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이 지표 선정 관련해서만 강조드릴 부분들은 크게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이 주가나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수익성 지표, 그리고 주주 환원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얼마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장성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R&D 투자 활동이나,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비재무지표입니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한국은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를 꼽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자 회사가 중복 상장됐던 부분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감사인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권고했고, 더 나아가서 ESG 경영 차원에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기업 가치 제고의 공시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인센티브입니다. 이렇게 잘한 기업들에 대해서 8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 그리고 또 상장할 때 여러 가지 비용 절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주기적 지정 감사를 면제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이런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해 준 바가 있고요. 기업 자체에서도 법인세를 일정 부분 주주 환원을 높인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투자자에게도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이제 인센티브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그 내용으로는 투자 인프라인데요. 이 밸류업이 우수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 투자자로부터 이 밸류업 우수 기업에게 돈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곧 ETF 출시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때 밸류업 우수 기업 지수는 밸류업을 잘한 기업뿐만 아니라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튜어디십 코드를 저희가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노력을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점검하고 동참하라는 취지에서 스튜어디십 코드를 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주요 투자 지표를 손쉽게 비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서 피어 프레셔를 통해서 기업 가치 제고를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부분 경쟁 부분, 시장 경제에 기반이 되는 피어 프레셔를 유도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가지수 5,000을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는 밸류업 공시, 이 밸류업 노력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더해서 상장 기업들이 기업 지배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이 자본시장의 활력을 위해서 일정 부분 유인 부합적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네 번째로는 상장 유지 제도를 조금 더 혁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부진한 기업들은 퇴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 중장기 기관 투자자 기반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모험 자본,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에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부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업 우수 기업 인센티브 정착을 통해서 밸류업 참여 기업을 보다 많이 유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거래소도 밸류업 우수 기업 공시 사례를 발표해서요. 밸류업 우수 기업들이 보다 많이 공시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 정부도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때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이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모자 회사가 중복 상장돼서 상장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이사회를 진짜 견제할 수 있도록 거수기 사회이사 제도 같은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유 경영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소유 분산 기업들의 경우에는 독립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참호 구축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식의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 과제는 세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그 자본시장 세제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이 금투세의 원칙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금투세가 도입됐었을 때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진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뒤에 보면 배당 분리과세는 반드시 실현이 돼야지만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자본시장에 할 유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역시 그리고 일반 투자자 역시 장기 투자할 때보다 이제 세제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는 것보다는 상장이 유망한 기업들,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유망한 기업들이 보다 많이 상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할 때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장한 이후에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하거나 이제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기업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퇴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한국은 특히 개인 투자자의 단타 비중이 높은데요. 해외처럼 특히 이제 일본 GPIF가 장기간에 그 일본 국내 주식을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기금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그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그리고 공시를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유망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기업들이 상장이 돼서 제2의 삼성전자가 되고 코스피 5천 이런 목표를 이제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수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